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1,577개소에서 1,342개소로 200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요양 및 간병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만 가는데요. 이렇게 요양병원이 줄어들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이 간병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일단 요양병원 폐업 위기라는 이야기는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기사인데, 새 정부 통합돌봄 추진의 요양병원들 줄폐업 위기다. 좀 극단적으로 1,300곳 중에 800곳 이상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양병원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줄폐업까지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가 구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 전환입니다. 요양병원의 수가는 일반 급성기 병원의 수가와 조금 다릅니다. 즉, 일당 정액 수가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환자에게 하루 기준으로 정해진 요양비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반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CT 한번 찍고 또 주사도 한번 맞고 또 진찰을 한번 받을 때마다 병원에서는 이 행위마다 수가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이것을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일당 정액 수가제로 하루에 얼마로 수가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양병원 측에서는 중환자를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수가 문제에 대해서 요양병원 측은 그간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병원에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최저임금이 문재인 대통령 때 엄청나게 급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수가는 미미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장기 요양 기관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수가에 대한 불만은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요양병원도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줄폐업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인상되지 않는 수가에 진료, 검사 등 많이 처치를 하더라도 보상이 동일하다는 것, 즉 열심히 운영을 하더라도 돈이 안 되고 오히려 적자로 가고 있다. 그래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나온 이야기 아니고요. 수년간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 폐업을 가속화시킬 만한 원인이 바로 정부의 정책 전환에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 정부나 우파 정부 이런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조로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 입원을 억제하고 입소 중심의 돌봄에서 재택과 지역 중심의 돌봄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간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영상으로 많이 안내를 드린 것들이 있죠. 앞으로 통합재가 서비스가 대세가 된다든지 재택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든지 앞으로는 주간보호시설에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또 중증 환자의 방문 요양에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든지 이런 모든 정책들은 결국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에 들어가지 말고 집에서 최대한 요양이나 간병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이 재정을 아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점을 찍은 정부 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인데요. 그간 높아진 인건비로 간병인을 쓰다가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 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난 정부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워낙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크게 성과가 없었기도 했고요. 중간에 정권이 바뀌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약간 흐지부지 되고 있었는데 이번 새 정부에서도 대선 과정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약속을 했고요. 이에 맞춰서 보건복지부가 2029년까지 요양병원 500곳 환자에게 간병비 30% 정도를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2030년 이후에도 요양병원 500곳의 환자에게만 간병비 지원을 한다는 가정 아래 매년 2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즉 지난 정부와 기조는 같지만 선별적 지원이었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예산을 확실히 증액을 해서 전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시범 사업이 끝난 이후 본 사업에서도 딱 500개 병원만 지원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물론 이 기준에 들기 위해서 병원 등급 평가나 인력 기준 등을 확실히 지켜야 하겠죠.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영이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수가 개선도 미미하고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 쪽으로 정책을 밀고 있고 결정적으로 간병비 지원을 딱 500개 병원만 해준다고 하니까 작년 기준 1342개소인 요양병원에서 간병비 급여 지원을 받는 500개 병원을 제하고 나머지 병원은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간병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게 되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유들로 최근 이렇게 800곳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환자와 가족의 피해입니다. 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게 되겠죠. 요양원은 이미 자리가 부족하죠. 게다가 치료적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듯이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로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게 쉬울까요? 제가 주간보호시설과 방문요양 모두 10년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바라는 모습이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방문요양도 최대 4시간만 가능하고 주간보호시설에서 중증 어르신을 모실 여건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인력도 한참 모자라고 차량 이동이 여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워낙 중증 어르신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동 간에 어르신이 다치거나 그러다 보면 일하는 요양보호사도 다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요양등급 3등급 혹은 2등급의 그런 중증 어르신을 주간보호센터에서 받는 것 자체를 센터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요양병원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되면 가족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경제적 부담, 신체적 소진,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병대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요양병원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요양병원 중심의 돌봄을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구조 전환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경증 환자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12년도부터 요양병원 숫자가 감소되기 시작했고요. 장기 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2012년 이후 요양병원 신설이 금지되었고 작년 3월부터 법적으로 요양병원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진국들과 같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 기반이 과연 우리나라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거죠. 일본의 경우는 재택의료나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너무나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견학을 갈 만큼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의 요양이나 노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오고 있죠. 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재가 서비스나 지역사회 돌봄 체계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정부에서 지향하는 방향도 물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요양병원들을 폐업시키고 그 많은 환자와 어르신들, 간병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요양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요양병원 폐업 증가와 다가올 간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 요양 현장의 현실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